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황, 북한 뉴스에 대해 장원재 박사님께 듣는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유튜버 아닙니까? 그렇죠. 1세대 북한 유튜버입니다. 네, 2014년부터 시작한 1세대 탈북 전문 유튜버. 탈북자가 아닌 탈북 전문 유튜버입니다. 제가 오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 유튜브와 관련이 큰데요. 북한도 유튜브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북한 정부에서 만들던 어떤 정부 차원의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도 개인 유튜버들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게 진짜 개인 유튜브는 아닙니다. 다 북한에서 조작하고 만들었지만 그 모습은, 모양새는 개인 브이로그, 개인 유튜브처럼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유튜버가 유미 학생이고 송아 어린이입니다. 키즈 유튜버예요. 네. 요즘 또 키즈 유튜버가 뜨는 건 어떻게 알고? 이 북한도 빨라요. 뭐 선전선동에 목숨을 거는 집단이니까. 아니 유튜브 정세를 보는 눈이 빠릅니다. 근데 제가 좀 봤어요. 송아 유튜브는 특히 유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상을 영어로 촬영을 합니다. 자막도 영어고요. 제목도 영어고 정보란에 채널을 소개한 것도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이고 100%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 매체죠. 개인 유튜브가 아닙니다. 네. 자,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죠. 그 유미송아라는 유튜브를 북한 주민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됩니다. 안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뭐 보다 걸리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은 북한은 유튜브 자체가 안 돼요. 인터넷 자체가 안 돼요. 인트라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도는 무슨 망이 있기는 있는데 외부랑은 접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의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굳이 따지면 있어요. 평양 과기대 같은 데서는 인터넷 연결이 돼 있대요. 그리고 뭐 어디였대더라. 아무튼 북한의 그 선전선동 요원, 이 모니터 요원들은 인터넷 되는 데서 감시도 하고 그러겠죠. 뭐 해커 집단들도 유튜브 되는 데서 볼 수 있는 데서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이거는 대외 선전용으로 만든 게 100%인 겁니다. 제일 유명한 건 사실 우리 민족끼리였잖아요. 그거 저 정지 먹고 끝나지 않았나? 계속 생겨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북한도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네. 또 송아랑 유미 유튜버들을 보니까 평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양 동물원을 보여준다든지 평양에서 뭘 사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일상을 보여준다든지 평양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죠. 다분히 의도적이죠. 평양은 북한 인구의 10%만 사는 데고, 북한으로서는 말하자면 쇼윈도처럼 갖고 놓은 데인데, 그나마 그 쇼윈도도 지금 뭐 허덕허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북한에서 뭐 유튜브를 찍는다? 북한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은 스마트폰 최근에는 생겼나? 근데 여기 뭐 어플 같은 것도 일일이 다 감시를 하는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올린다? 전문 인력이 붙은 거죠. 그럼 북한에 누가 이거를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유튜브를 해서 나를 알리자, 광고 수익도 얻자, 뭐 이런 걸 텐데, 무슨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걸 하겠어요. 이거는 북한 주민이 봐도 화가 날 노릇이고, 그렇죠. 본인들이랑 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차라리 뭐 무산 유튜버 무슨 뭐 그런 거면은 제가 차라리 이렇게까지 어이가 없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회령, 무산, 뭐 네. 저쪽 경성, 뭐 네, 이런 네, 뭐 청진, 차라리 그런 곳 유튜버였으면 뭔가 의미가 네. 있나? 근데 이게 평양 유튜버는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의도가 뻔히 보이고, 지금 북한이 크게 착각을 하거나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월드와이드웹 WWW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보안이고 안보고 뭐 이중 삼중 키에 뭐 지문에 뭐 안면 인식에 홍채 인식에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보와 비밀을 지키려고 하고,
또 북한처럼 비밀이 많고 지켜야 될 게 많고 해킹으로 숨겨야 할 게 많은 나라는 그렇죠. 네. 남의 돈 해킹으로 뽑아먹는 이런 데는 얼마나 그 보안 안보 프로그램이 발달했겠어요. 그런데 WWW를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WWW를 만들어서 관장하는 그 센터가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센터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웹사이트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백도어를 개설하지 않고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는 게 기술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 해커들이 너무 도를 넘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합작을 해가지고 북한 해커들이 빼낸 돈을 역추적해서 그거를 다 다시 뺏어오고 심지어는 북한 해커들이 벌어놓은 거를 탈취한 도둑질해간 거 이상으로 지금 뺏어오는 공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뺏어온 것 자체를 자기 수입으로 생각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것도 아마 심리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결국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전 세계의 정보 총량을 늘리는 그리고 누구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는 아주 평등적이지만 그러나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뭐 인류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든가 윤리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삭제를 시키고 정지를 먹이잖아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죠. 그런 면에서 북한은 뭔가 근본적으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호기심 차원에서 야 북한이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유튜브를 보고 북한에 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겠지만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작비만큼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게 매우 좀 의문이에요. 저도 그게 의문인데요.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이게 선전선동이 되거나 정말 북한에 혹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김정은은 왜 계속 이런 유튜브들을 만드는 것이며 특히나 키즈 어린이를 앞세워서 북한의 평양에 북한이 아니에요. 평양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딱 잘라 말해서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요새 이런 게 인기고 키즈 유튜브 이런 거 하면은 뭐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거는 못 봤지만 예전에 무슨 뭐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브이로그 그 누구야 예전에 있었잖아요. 왜 여러 있었어요. 정지 먹고 지금 안 된 거. 그쵸.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나. 아니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이게요. 외부의 자료들을 많이 보고 접하고 그래야 그거를 뛰어넘는 뭐 세련된 게 나오는 거지. 문물을 다 막아놓고 여기서 뭐 만들어봐.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김정은한테 가는 보고 조회수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뭐 성과를 올린 건지도 김정은은 잘 모를 거고 최악의 경우 북한은 자기네 해커들 고용해서 가짜로 그 조회수 늘리는 이런 프로그램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지금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 가짜예요. 홍보 효과 없어요. 오히려 북한의 촌스러움, 시대에 뒤처진 점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꼭 충고하고 싶은데 조회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몇 명 봤나 그 유튜브 다 직접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거 다 트래픽으로 해가지고 아마 북한 내부에서 본 게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북한 유튜버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다. 조금 더 평양 모습이나 거리를 더 많이 보여줘서 오히려 그거를 나중에 저희가 군사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북한 생각해야죠. 오히려 평양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사람 저 하나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외교관인가가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고위급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자기 차에 카메라 이렇게 달아서 뭐 운전하면서 본 북한의 일상
옆에 무슨 뭐 물건 파는 사람, 길거리 음식 파는 사람, 뭐 나름대로 좀 멋지게 차려 입었으나 우리 기준으로는 촌스럽고 좀 남루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진솔한 영상은 오히려 조회수가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북한이 막았나?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평양을 떠났나? 그 외교관이? 그러니까 진실된 거를 하면 혹시 조회수가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 태양 아래 같이 봤었나요? 그 선미 나오는 거. 아니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평양에 있는 한 가족을 찾아가서 그 가족의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아, 짧은, 저 짤막하게는 봤습니다. 그 계란 후라이요? 그 감독이 가니까 이거는 그 가족도 모르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배우끼리 그냥 모아놓은 거고, 써주는 대본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대본대로 한다는 거, 찍는 거 일부러 카메라 안 끄고 다 그냥 찍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가관이었지 않습니까? 우린 장군님의 배려로 매 끼마다 계란 후라이를 먹는다. 저희는 장군님의 배려가 없어도 매 끼 계란 후라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북한의 수준이고, 그때 직장도 가짜, 그 사람 이름도 가짜, 이게 다 배우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100% 배우죠. 무슨 브이로그입니까? 근데 저는 그 이면에 좀 안타까웠던 점이 이 송아나 유미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뽑힌 배우인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을지. 이 영상 하나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지. 그렇죠. 이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을지가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며칠마다 하나씩 올라오죠? 제가 최근에 확인했던 거는 또 최근 영상이 없어요. 근데 뭐 2주에 하나, 뭐 한 달에 하나,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2주에 하나, 한 달에 하나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브이로그라 그러면 매일이라도 찍어서 올릴 수 있는데 왜 2주에 하나, 한 달에 하나밖에 안 올라올까?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북한에서는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처럼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창작 계획서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위에서 검열이 내려오죠. 그래, 이 부분은 됐고 이 부분은 새로 내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면 창작단의 숙소 이런 데 들어가서 원고 뭐 몇 장 쓸 때마다 일일이 검열을 받고,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작곡을 하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이로그도 아마 북한의 속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뭐 기대 효과는 뭐고 여기서 뭐를 찍고 대사는 뭡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검열을 하고, 아마 검열할 사람이 기관으로 치면 한 5-6개는 될 거예요. 얘는 좋다 그러는데 얘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럼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럴 때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찍어서 편집하고 또 검열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5분, 10분짜리를 찍더라도 그 관료주의 때문에 2주에 한 번, 반달에 한 번 그렇게밖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시나리오 위에서 딱딱 정해준 대로 안 했다. 이러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은 유튜브가 지향하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말이나 글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하자 하는 이 자유주의의 추세와 매우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다. 퇴행적인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